관광은 일상을 떠나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소비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마이스 분야는 일반 관광객과 달리 특정 관광객으로 특히 관련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마이스 산업은 사람의 이동과 소비 접점의 산업 간 결합,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회의 등 특정 목적 방문자를 특정 지역에 유치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마이스 산업은 새로운 경제 및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일반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1달러였던 반면 마이스 참가자의 지출액은 2,941달러로 일반 관광객에 비해 지출이 1.9배 정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외국인 관광객 약 1,535만 명 중 마이스의 참가 외국인 수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마이스 산업은 고용 및 외화 획득률이 높다는 특징과 함께 연관 서비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플랫폼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관광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그리고 숙박, 교통 등 다양한 공간과 접점에서 소비와 활동을 이루는 축인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활동에 아우러지는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마이스 산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에 걸친 외화 획득액과 마이스 관련 매출액과 참가자 수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외화 획득액은 해당 연도 마이스 산업 통계의 외국인 참가자 수와 마이스 참가자 조사 외국인 1인 평균 지출액을 활용하여 산출하는데 2018년 외화 획득액은 전년도에 비해 3.3% 소폭 증가하였고 2017년의 경우에는 33.9%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UI 개최 건수는 89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1.4% 감소하였으며 이카 개최 건수 역시 6% 감소하여 290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 역시 각각 10.4%와 25.2%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마이스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내외국인은 1.6%, 외국인은 17% 증가하였지만 전년도의 경우 각각 5.3%, 26.2%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 관련 매출액과 외화 획득액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성장 측면의 성과를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과 종사자 수 외에 인력, 창업 등 실제 산업지표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UIA 이카 개최 건수 및 순위 자료를 살펴볼까요? UI 기준 한국의 개최 건수는 2014년 636건, 2015년 891건, 2016년 997건, 2017년 1297건, 2018년 89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890건은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11,240건 중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건수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카 기준 한국의 개최 건수는 2014년에 273건, 2015년 297건, 2016년 276건, 2017년에 279건, 2018년에 273건을 기록하였고 이 273건은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12,951건 중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주요 도시별 개책 현황을 살펴볼까요? 국내 주요 도시별 개책 건수 비중은 UI 및 이카 통계와 유사하며 서울, 부산, 제주에 집중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UI 개책 건수는 2017년에 66건에서 70건으로 5.1%에서 7.9%로 상승했으며 이카 개책 건수는 2017년에 17건으로 6.1%에 해당하는 것이 이 12건으로 4.4% 하락하였습니다. 그럼 UI 실적 인정 기준과 이카 실적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달까요? UI 개책 건수는 국제기구의 주체나 후원 및 참가자의 50인 이상인 A타입과 규모 기준이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참가국 5개국 이상, 회의 기간이 3일 이상인 B타입의 합으로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카 개책 건수 실적 인정은 50명 이상 참가하는 회의로 3개국 이상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6개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운영되고 향후 추가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AT센터, 코엑스, 킨텍스, 세텍, 송도 컨벤시아 이렇게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대전의 DCC, 코트렉스 이렇게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충북 청주 전시관이 2022년에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호남권에는 광주의 김대중 센터와 지스코 이렇게 2개가 운영되고 있고 대경권에는 엑스코, 구미코, 하이코 이렇게 3개가 동남권에는 백스코, 세스코 이렇게 2개, 제주권에는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산업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전시면적 약 9,000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 정책은 지속성장을 목표로 총 4차의 기본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2005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때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이며 국제회의의 어떤 시설, 조직 등 제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은 2019년에 시작해 2023년도까지의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1차 기본계획은 대형 전문 국제회의 시설에 대한 건립, 지자체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국제회의 도시 지정 및 지원 강화, 전문 교육 과정의 확대, 국제회의 관련 자격증 제도의 도입, 국제회의 용역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인프라 확장, 컨벤션 뷰로, 국제회의 기획업, 관련 협회 등 주체별 역할에 대한 정립, 국제회의 도시 지정 확대 및 종합 홍보, 조직과 제도의 정착, 인력 육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융복합화 고부가 가치화 추진, 국제회의 산업 주체 간 포괄적 동반 성장, 국제회의 기업의 수익성 향상,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국제회의의 발굴,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국제회의 유치 개최 지원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국제회의 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국제회의 기업 역량 강화, 산학 연계 활성화 및 재직자 전문 교육 강화, K-컨벤션, 한반도 회의, 융복합 등 수요 발굴, 국제회의 과학적 정책 기반 정비, 국제회의 지역 균형 발전 유도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스 정책은 기존 유치 개최에서 지역의 국제회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과 업계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에 발표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 여건 및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살펴볼까요? 첫째,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화합니다. 둘째, 수요 창출 및 지원 체계화. 국제외의 수요를 발굴하고 유치, 개최, 홍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를 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가자 친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외 산업 정책 기반 정비. 이를 위해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성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현황을 수치로 살펴볼까요? 2017년 1.8조 원이었던 국제외 매출액을 2012년부터 14년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2023년 2.5조 원을 목표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 1.4만 명이었던 고용 창출 목표는 2023년도까지 2만 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화액대액은 2016년 27.8억 불이었으며 외국인 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2023년 4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1,400건, 참가자 외국인 수는 136만 명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국제회의 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한 이래로 관련 시설, 조직 및 양적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조직과 시설은 대부분 확충되었으며 2016년 국제회의 복합 지정 추진이 되어 새로운 정책의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마이스 산업 유치를 다양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제회의 복합지구 등 지역의 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연관시설과의 연계 집적화가 필요한데 산업 특성상 숙박, 쇼핑, 문화산업과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의 타당성이 제기되면서 국제회의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와 민간사업체 간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국제회의 복합지구라는 정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통해 국제회의 관련 산업, 시설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집적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 국제회의 산업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 시설 집적과 연계 등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확대 등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특성상 회의 참가 외에 숙박, 쇼핑, 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우리나라 컨벤션 시설 보유 지역 중에 서울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확충되고 가동률이 포화 상태인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집적화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국제회의 복합지구란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 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전문회의 시설, 외국인 수, 집적시설, 교통시설 안내체계, 이에 대한 면적 등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회의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지정할 때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육성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 계획에 대하여 5개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라 국제회의 지적시설이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 국제회의 집적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 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을 의미하고 판매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 특화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법 제2조 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을 의미합니다.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에서 국제회의 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제회의 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으로서는 첫째, 해당 시설이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있어야 하며 둘째, 해당 시설 내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해당 시설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 전문회의 시설 간의 업무 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고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일정한 단순 토지의 집단화 및 집적화 이외에 기능적, 공간 영역적 측면을 강조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곳으로서 지원 및 촉진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포함되는 시설은 숙박시설, 교통시설, 쇼핑시설, 공연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시설 간 연계성이 강조되며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방문 동기 촉진 및 편의성 증진 등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집적시설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을 진흥, 활성화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구의 명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합화는 총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시설 복합형은 낮은 수준의 복합화를, 단지형은 중간 수준의 복합화, 지구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복합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대규모 점포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개최 유치 확대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혜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에 있는 관련 시설 및 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보고 있으며 법 제16조에 따른 관련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의 4에서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시설 부담금 감면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 부담금 감면 사항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둘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셋째,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넷째,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다섯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의 감면 비율은 해당 법률 별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15조의 4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확인한 부담금 감면 5개 항목과 집적시설 활성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마이스 관련 매출액과 외화 획득액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성장 측면의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과 종사자 수 외에 인력, 창업 등 실제 산업 지표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이스 정책은 지속 성장을 목표로 총 4차 기본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2005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산업발전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시설, 조직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에 이루어졌고 고부가 가치화에 집중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19년에 시작해 2023년까지 진행되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이스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에는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 강화, 수요 창출 및 지원 체계화, 국제회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 국제회의 산업정책 기반 정비가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연관 시설과의 연계 집적화가 필요한데요. 산업 특성상 숙박, 쇼핑,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산업 집적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 국제회의 산업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시설 집적과 연계 등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브랜드 마케팅 확대 등 국제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